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채권이 무엇인지 다뤘고, 지금 이 영상에선 채권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ETF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왜 굳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채권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번거로운데, 특히 미국 채권은 저희가 투자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은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필요에 의해서 현금화를 하시려고 해도 바로바로 하실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채권의 유동성이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이라면 ETF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채권 ETF들을 한번 바로 만나보실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네 가지 ETF들이 정부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뒤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가지 ETF가 주정부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채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모아놓은 ETF고요. 뒤에 주정부 채권은 주에서 발급하는 채권을 모아놓은 ETF예요.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정부잖아요. 그때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주, 그 주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채권 ETF 하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정부채 ETF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주정부 채권 ETF까지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부채 네 가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운용사는 블랙락으로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얘네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탄생을 했는지 이 상장 일자도 동일하고요. 수수료는 4개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종 인덱스도 연수만 계속해서 바뀌죠.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7년에서 10년의 채권, 1년에서 3년의 채권, 그거보다 더 짧은 1에서 12개월의 단기채에 투자하는 ETF. 따라서 여기 TLT부터 SHV로 갈수록 만기 기한이 점점 짧아지도록 제가 배열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자율, 가로 안 친 부분이 점점 주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왜냐면 장기로 갈수록 이자가 세지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평균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평균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ETF들이 담고 있는 채권이 있겠죠. 이 채권들이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이자를 평균 내놓은 값이 평균 이자율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수익률을 말하죠. 그러면 평균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 사이에 왜 이렇게 괴리율이 생길까요? 그거는 채권 가격이 변동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채권 자체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확정금리 상품이지만 이 ETF 자체는 여기서 담았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리밸런싱도 이루어지고 가격 자체도 변동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각기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권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평균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을 적절하게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가 방금 전까지 살펴보던 네 가지 ETF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의 만기 일자가 길수록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이 차트에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SH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성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단기 채권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은행 예금이나 은행 적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살짝 기간이 긴 SHY는 얘도 역시나 변동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SHV에 비해서는 변동성을 조금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7년에서 10년짜리 중기채에 투자하는 IEF는 SHY나 SHV에 비해서 변동성이 확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TLT는 20년 이상이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해진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자도 크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손해를 볼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사든지 사실 손해를 볼 일이 크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TLT나 IEF 같은 경우만 해도 한번 잘못 사면은 여기 지금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장기채에 투자하실 때는 보다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자산이 안전자산이라는 뜻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이런 단기 채권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런 TLT나 IEF 같은 상품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자, 그럼 다시 표로 돌아와서 이 주정부 채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주정부 채권들의 특징으로는 이 채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종류와 수가 훨씬 더 다양해서 이런 것 같고요. 평균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기 정부채보다는 주정부 채권의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과 텍사스 주에서 발행하는 것의 신용도가 같은 것도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 규모와 신용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평균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에 비례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도 상당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VTEB는 유일하게 블랙락이 아닌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ETF인데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1.35%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 VTEB의 쿠폰금리, 평균 이자율을 찾아보려고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뱅가드 본사에 지금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답변이 달리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MUB와 VTEB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자산 규모는 MUB가 2배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뱅가드 ETF답게 VTEB가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이 인덱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얘네의 구성 종목 수가 차이가 나고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점은 이 VTEB의 상세 설명 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 S&P에서 발행한 지수를 추종을 하되 최대 80%까지만 추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수가 똑같지만 수익률이나 이런 구성 종목 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MUB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만기 6년의 중기채에 투자를 하고 있고 VTEB는 13.5년의 비교적 장기채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물론 얘가 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수수료가 거의 4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 VTEB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MT free 돼 있다는 거는 이 주정부 채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는 주세 그리고 연방세 이런 세금들이 면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정부채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조금 더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이 주정부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VTEB가 국내 투자자들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 탑5 안에 들었었죠. 자, 그러면 차트로 가서 이 주정부 채권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VTEB고요. 빨간색이 MUB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ETF들을 비교할 때 차트가 이렇게까지 비슷하면 그냥 수수료 낮은 걸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물론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배당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은 이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일 작은 이 VTEB도 10빌리언 달러가 넘을 정도로 전부 다 초대형 ET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ETF들 각각의 특색이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취향에 맞는 ETF들을 고르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될 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리스크도 커지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자를 많이 준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알찬 재테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